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13일을 주목하세요.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월 8일 멤버십 영상에서 3가지 주제로 영상을 다루었습니다. 2주택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다른 인생을 원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계약갱신 청구권과 일시적 2주택, 이 두 가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셔서 쉽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이건 미리 대비하고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서울원 아이파크에 무순위 접수 과연 가치가 있는지 총정리 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약세입니다. 일단 겨울 비수기에 들어갔어요. 일반적으로 겨울 비수기에는 매도자들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진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대출 규제가 9월부터 강화가 되고 있고 이것이 큰 틀에선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정치적 불안 요인이 가중되면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된 상황이다, 이렇게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과 11월에 연달아 있었던 기준금리 인하, 솔직히 연속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높게 유지되면서 시장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금리 인하 때 대출 평균금리 4.5%로 변화가 없었고요. 11월 달에 금리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평균금리는 4.3%로 여전히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제약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떤지 예금금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소비자 포털에 나와 있는 5대 은행의 정기 예금금리는 3.1에서 3.15% 사이입니다. 한 1, 2주 사이에 0.1%포인트 낮아졌어요. 자, 근데 앞으로 얘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은행채 지금 1년물 금리가 2.91%입니다. 얘가 예금금리를 선행하는 지표거든요. 2.91%보다 보니까 예금금리는 더욱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2%대 정기예금금리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 정기 예금 금리는 5%를 넘었었다가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4%, 그로부터 1년 뒤에 3% 초반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죠. 자, 1년 뒤에 예금 금리가 얼마나 될 것인지 예상을 하면서 위험 자산에 얼마나 자금이 들어올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대출 금리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다 아시죠? 자, 대출은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혼합형 같은 경우는 은행채 5년물을 많이 활용하고 변동형 같은 경우는 코픽스 금리를 사용을 해요. 자,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합니다. 이 가상금리에다가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이 돼요. 자, 그래서 대출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최종 대출금리가 산출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요, 대출은 잔금일 3주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대출 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이 떨어져요. 그 승인을 기준으로 가상금리가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대출 실행일 잔금일 때 대출 기준금리가 확정이 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요즘 대출 대세 상품은 5년 주기형 그리고 5년 혼합형 금리 상품입니다.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 변동형 같은 경우는 한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은행에서 금리도 높게 설정을 하고 한도 줄어서 사람들이 많이 선택을 안 해요. 자, 그러면은 이 5년 주기형이든 혼합형 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5년물 은행채 금리는 현재 얼마나 될까요? 은행채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채 수익률은 현재 2.98%입니다. 여기에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1%에서 1.5%포인트 더 붙여서 대출금리를 산출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은행들의 가상금리는요, 작년 6월에 0.3%포인트 수준이었고요. 일부 인터넷은행은 마이너스 가상금리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대출금리가 3.5%였는데 이제 기준금리가 3.5%였는데 대출금리가 3.3%가 형성되는 일까지 있었어요. 지금 대출 신청하면 금리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인터넷은행은 3.75%부터 나와요. 솔직히 이거 그림의 떡입니다. 이거 성공하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주요 은행들인데 4.3%부터 시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외국계나 지방은행, 특수은행은 어떤가요? 잘 찾아보면 4% 내외가 제공한다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받는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 4.3% 여전히 제약적인 수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관건은 가상금리입니다. 올해 초가 시작되면서 다시 대출 한도가 리셋이 됐거든요. 그래서 5대 금융회장의 전망을 봤더니 대부분 은행이
이제 가상금리 인하를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금리를 낮출 것 같지는 않고 눈치를 보면서 아마 2월 말 정도 되면은 가상금리가 체감될 정도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현재 대출 계약하시는 분들은 언제 잔금을 치른다? 2월 말 이후에, 보통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3월, 4월까지도 보시니까 조금은 좀 걱정을 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출 신청을 좀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은행장들이 예상하는 연말 한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 사이입니다.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인하가 대부분으로 봐요. 자, 그럼 언제 첫 인하나요? 1월 16일 날 금통이 있는데, 지금 대신증권에서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봤고, 우리금융연구소에서는 1월에 동결할 것으로 봤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적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못할 거라는 의견이 지금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월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출금리는 계속 낮아질 겁니다. 가상금리도 낮아질 것이고 기준금리도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재 고금리로 받았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대환을 노리시기 바랍니다. 대환을 해서 금리를 낮추면 돼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시죠? 야, 이거 대환하려고 했더니 중도상환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무섭다. 이게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13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가 됩니다. 우리은행은 0.74%, 신한은행은 0.61%, NH농협은행은 0.65%, 하나은행은 0.66%, 기업은행은 0.64%, SC제일은행은 0.4%가 된다고 합니다. 당초에 중도상환 수수료 1.2에서 1.4%인데 진짜 금융당국이 이야기한 대로 절반 수준을 낮췄어요. 이건 금융당국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최근 많이 달리는 댓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 누가 부동산 사냐? 미장이나 코인 하면 돈 복사되는데 미국 주식하고 코인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세 살면서 투자하다가 집값 폭락하면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최근 상담을 해보면 큰 수익을 얻은 사례를 많이 접합니다. 투자금도 뭐 억대에다가 뭐 수익률도 뭐 30-40% 이런 분들 꽤 많이 접수돼요. 2022년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 기억나세요? 주식, 코인, 부동산 순으로 폭락한다 해서 이 사신이 움직이는 짤 많이 보셨죠? 실제 이게 현실이 됐어요. 나스닥 폭락했죠? 이때 나스닥이 10,000포인트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24,000달러까지 붕괴가 됐었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 글로벌 금융위기의 2배 수준, 그래서 30에서 40%까지 뭐 고가 아파트나 저가 아파트 할 것 없이 동시에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주식, 코인, 부동산 모두 다 반등 흐름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대중들은 어떻게 움직였다? 바닥일 때 사지 않고 많이 급등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거죠. 미국 주식, 코인으로 대박나면 폭락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같은 흐름을 보이는 위험 자산이라고. 그래서 미장, 코인 좋을 때 부동산도 좋고 미장, 코인 폭락할 때 부동산도 폭락을 하더라. 근데 제가 경험상 느낀 거, 지금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거, 대부분은 투자 자산 수익으로 전세값 오른 것의 일부도 커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겁니다.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들의 패턴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나머지 자금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출이라는 게 사람이 돈이 있는 만큼 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쉽게 컨트롤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겁니다. 매월 돈 쓸 일이 새로 생겨요. 반면에 부동산 매수자들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수입에서 원리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금으로 소비를 하게 되더라. 그래서 굉장히 절제한 소비와 그리고 어떻게든 더 높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부동산 투자는 아무래도 레버리지 위력까지 있다 보니까 주식과 코인 투자다 수익률에선 차이가 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좀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께 이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